안녕하세요. 커피 광장의 선우혁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토요일날 좀 시간이 좀 돼서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손님들 중에서 어떤 커피가 제일 비싸냐, 자기 자신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비싼 커피들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한 번씩 이제 드셔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물론 커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든 종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든 우리가 이제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영화나 이런 여러 이제 매거진이나 그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커피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커피,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루아 커피 같은 그런 동물들을 통해서 가공된 그런 커피들 중에서 크게 이제 유명한 그런 커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동물들을 이용을 해서 커피를 가공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크게 이제 5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물론 이제 동남아에 있는 다른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같은 곳에서도 이제 가공하는 그런 커피들이 있지만, 오늘은 크게 5가지 커피 종류에 대해서 동물을 통해서 가공된 커피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동물을 통해서 커피를 가공했다라고 하면 이제 크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동물의 어떤 소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가공에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새죠. 새인데 자쿠라고 하는 브라질에 서식하는 그런 새입니다. 이 새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브라질이죠. 브라질의 지금 이쪽 동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피리투상투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주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 그런 새인데, 이 새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 열매를 이제 먹은 다음에 이제 배설물로 이제 배출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설물에 들어있는 그 커피의 콩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배설물, 이 자쿠새가 배설한 배설물이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잘 익은 열매를 익어서 그걸 먹고, 그리고 이게 소화가 되게 빠르대요, 이 새들이. 그래서 이제 빨리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소화작용을 통해서 이 열매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 새들이 먹는 양 자체도 많지가 않고, 그리고 일단 전 세계에서 이제 매년 생산되는 생산량이 거의 1톤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희소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고요. 1파운드당 약 한 $60를 상회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비싼 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 새가 멸종 위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아서 언제까지 이 커피를 먹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알아볼 건 이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커피라고 많이 알고 있는 블랙 아이보리 커피, 그러니까 이제 흑상아 커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이제 코끼리가 그 커피
열매를 먹고 나서 이제 배출한 똥에서 커피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커피를 가공을 하는 건데, 태국입니다. 태국이고, 이 보통 이제 열매를 코끼리들이 씹어서 이제 먹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열매를 많이 먹더라도 사라지는 거죠, 뱃속에서 씹어서 먹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적은 양만 배출된 똥에서 적은 양만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거의 지금 보니까 이 커피를 호텔에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이 태국에 있는 유명 호텔에 이제 거의 전량 다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거의 뭐 가격대는 뭐 제가 생두 가격은 잘 모르겠고, 원두 가격이 거의 키로에 300만 원 정도가 넘는, 그러니까 이제 뭐 1kg씩 사는 사람은 없는 거죠. 거의 그 소량씩 소분 포장해가지고 파는데 보통 35g 정도 들어있는 그거를 이제 한 100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의 돈으로 판매를 하는 걸 봤습니다. 엄청 비싸죠.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거의 일반인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저도 제가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뭐 이런 그 뭐 로악이라든지 이런 커피들 상당히 뭐 즐겨서 먹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아무튼 뭐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커피는 이제 멍키 파치먼트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원숭이가 그 인도 남서부에 있는 그 카르타카주에 있는 칭마갈루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붉은 털 원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원숭이들도 상당히 이제 잘 익은 커피 열매를 이제 골라서 먹는데, 이게 뭐 다른 것들은 거의 이제 이렇게 먹은 다음에 배출한 걸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얘네들은 배출한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열매만 먹습니다. 과육만 먹고 껍질이랑 씨앗은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뱉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얻어서 그 커피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파치먼트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이 콩을 가지고. 이게 왜 이제 소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씹잖아요. 입에다 놓고. 그러면 이제 그 과육을 이제 입에다 놓고 이제 한 몇 분 동안 이렇게 씹으면서, 이 씹는데 이제 이 어떤 원숭이들이 이제 그 입속에 들어있는 어떤 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파치먼트에 묻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생두를 가공하는 과정 가운데 좋은 영향을 이제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온 효소가 이제 좀 매력적인 맛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 씨앗을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숲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가공을 하는 거죠. 이것도 뭐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비싸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 입장에서 이제 쫙 한번 같이 이제 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커피들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제 뭐 지역이 이제 인도도 상당히 이제 뭐 그 땅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쪽에 있는 바로 요 지역,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칭마갈루르라는 요 지역, 이게 보니까 뭐 사원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고대 유물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근처에 있는 커피 열매들을 이제 먹고 이제 뱉은 파치먼트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다음이 이제 우리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그 사양 고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서식하고 있는 시벳 캣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이제 먹은 그 커피 열매를 배설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똥이죠. 똥을 싸면 이렇게 커피 파치먼트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얘네들을 잘 씻어가지고 가공을 하는 건데, 뭐 옛날에는 이제 뭐 거의 사육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이제 원하는 커피콩을 이렇게 먹어서 배설하면 그걸 가지고 100% 야생 그 시벳 고양이들, 야생 사양 고양이들이 먹어서 배출한 것들을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육을 하죠. 농장에서 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철장에 갇혀가지고 폐 열매를 강제로 먹이는 거죠. 다른 걸 먹이는 게 아니라, 이제 열매를 주면 뭐 배가 고프니까 다른 걸 안 주면 그걸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좀 100% 야생 사양 고양이들로부터 나온 배설물에 섞여 있는 그 파치먼트를 가지고 만든 커피들은 이제 뭐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거의 정설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복지 단체들이 좀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요 사양 고양이 루아커피가 워낙에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동남아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커피를 이제 열매를 이제 동물들한테 먹여서 뭐 이렇게 가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필리핀도 있고 뭐 베트남도 있고, 아무튼 이것도 상당히 이제 비싸죠. 가격대가 비싸고, 이게 지금 뭐 많은 농장에서, 우리 농장에서는 100% 같이 어떤 그런 사육하는 어떤 고양이들한테 먹이는 게 아니라 100% 이제 뭐 야생 사양 고양이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커피를 가지고 이제 만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뭐 마케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와일드벳 커피, 야생 박쥐 커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그 멍키 파치먼트처럼 얘네들도 이제 그 커피 열매를 먹고 그걸 배설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매에 이렇게 커피 씨앗이 안에 들어있는 파치먼트가 그냥 그대로 매달려 있죠.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뭐냐면, 이걸 따서 먹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이제 박쥐는 생각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은 애들이 여기 매달려 가지고 저녁 때 이제 이거를 갈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익은 커피만 잘 이제 이렇게 갈가서 먹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이빨로 껍질을 째가지고 과육과 커피 이 파치먼트에 묻어있는 점액질을 빨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피콩이 이제 여전히 요 가지에 매달려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햇빛도 받고 뭐 바람도 받고 하면서 커피콩의 어떤 이 화학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이 커피를 이제 따서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하면 상당히 이제 좋은 신맛이나 좋은 어떤 과일의 어떤 그런 향들이 잘 발현이 된다. 그래서 얘를 따서 이렇게 아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려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5종류의 커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격이 궁금하죠? 저도 이제 좀 궁금했었는데 거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가격대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 알아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자코 커피, 브라질에 있는 자코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이제 앞에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도 가격이에요. 이 녹색 글씨는 생도 가격 1kg를 봤을 때 약 53만원에서 55만원 정도 이제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고, 흑상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빈이 아니고 로스팅된 커피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느 정도 판매하느냐, 35g에 12만원. 어마어마하죠. 35g에 12만원. 예,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1kg로 환산해 보니까 거짓 뭐 한 340만원 내외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 중에서는 최고의 가격인 것 같고요. 멍키 파치먼트 같은 경우도 제가 그린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못 봤어요. 찾아봤는데
뭐 찾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무튼 로스팅된 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1kg에 66,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비싼 커피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요즘에는 뭐 1kg에 6만원 넘는 커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뭐 COE라든지 아니면은 대회에 나가서 입수한 커피들 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원두들이 뭐 1kg에 66,000원 넘어가는 커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커피는 엄청나게 고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블루마운틴이라든지 뭐 하와이안 코나 이런 커피들도 생두 가격이 뭐 거의 15만원, 20만원 왔다 갔다 이제 하기 때문에 커피는 그렇게 많이 비싼 커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코피루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두 가격으로 봤을 때는 1kg에 38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것도 야생 100% 루악이다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래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거의 뭐 야생 루악은 없지 않나. 물론 이제 뭐 농장에서 상당히 잘 관리를 해서 야생 루악만 가지고도 생산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와일드 뱃 커피, 이것도 이제 코스타리카라고 얘기했었죠. 코스타리카 지역에서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을 하는데 이것도 거의 이제 1kg에 27만원, 35만원 정도 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에스메랄다 파나마, 게이샤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싼 거는 아니죠. 비싼 가격.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유명한 그 커피 그 동물들에 의해서 가공에 영향을 받는 그런 커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제가 지금 요 5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어디서 많이 이제 참고를 했냐 하면 이제 커피와 와인이라는 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책에 보니까 배설물 커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5가지를 한 거고, 물론 이제 뭐 우리들한테 약간 생소한 커피도 좀 있었어요. 저도 멍키 파치먼트랑 와일드백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잘 들어봤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도 알아보면서 이제 이런 게 이 정도 가격대에 형성하고 있고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양으로 연간 생산이 된다 이런 걸 이제 좀 대충 알게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가격들, 비싸게 형성된 이런 가격들은 이게 정말 커피가 맛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비싼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코피루악 100%라고 해가지고 발리에서 그 생두를 이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뭐 되게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도 거의 뭐 이 정도 가격 선에서 이제 구매를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로스팅을 그때 한 400g, 500g 정도를 제가 받아가지고 로스팅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물론 제가 로스팅을 잘 못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엄청 특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향도 그렇고 이게 뭐 엄청나게 특이한 어떤 그런 향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특별한 가공 방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상당히 희소성이죠. 적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비싼 가격이 형성이 돼서 유통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블랙 아이보리 커피 같은 경우도 뭐 더 그렇죠. 얘는 거의 뭐 연간 생산량이 120kg? 한 그 정도라고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사이트를 하나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 연간 120kg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20kg. 지금 써있는 게 보니까 지금 여기 이런 커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비싸죠. 이게 약간 말이 안 되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놀러 가서 호텔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걸 뭐 관광지 왔으니까 보통 이제 뭐 수비니어 그러니까 이제 기념품처럼 사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라벨에 빈티지 2017 써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것들 잘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들도 잘 쉬시고 즐거운 밤, 좋은 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